세후 수익으로 4,500을 남겼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의 매도 차익을 합치면 세후로 1억이 넘습니다. 오늘 주제는 취득세 8%, 12% 내면서도 수익 내는 다주택자 경매 전략입니다. 요즘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자 못한다, 각종 세금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수강생분들 중에도 이미 제가 이제 교육을 한 5년, 6년 하다 보니까 이미 주택수가 꽉 차서 취득세 중과 아니면은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을 적용받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서 이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 2주택 또는 그 이상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실제로 그 다음 단계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단타 매도로 여전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꽉 찼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을 어떤 걱정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첫 번째가 취득세일 것 같아요. 주택이 없으면은 어떤 주택을 사든 취득세가 1에서 3% 일괄과세가 되는데 주택이 한 채, 두 채 생김에 따라서 8%, 12%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쓰는 사이트 부동산계산기닷컴을 쓰시면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6억 이하,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저희는 뭐 보통 소액 물건들을 얘기하니까 1%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주택자가 되면 이제 8%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8% 적용을 받고 3주택부터는 이제 8% 또는 12%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은 12%, 일반 비규제 지역은 8%, 네 번째 주택부터는 주택수 상관없이 무조건 12% 적용을 받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지방은 수도권 외 지역은 공시가격 2억 이하,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여기서는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유세, 양도세에서도 1억 이하는 빠지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취득세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1억 이하, 2억 이하는. 주택수를 셀 때 그냥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1억 이하 또는 지방은 2억 이하가 있으시면 그거는 주택수에서 빼시면 됩니다. 1주택자까지는 비규제 지역을 하시면 취득세 중과가 없으니까 2주택자부터가 문제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8% 적용을 받으니까 12%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이하, 지방은 2억 이하 요것들은 취득세가 일괄세율이에요. 일단 취득세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보유세를 말씀드릴 건데 근데 보유세는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저희가 받는 게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사이입니다. 1억 5천짜리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거에 이제 보유세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공시가격 1억 5천을 넣으시고 보유세 계산 딱 누르시면 재산세가 나와요. 재산세가 얼마죠? 41,000원입니다. 1년 동안 내는 재산세가 41,000원이에요. 1억 5천짜리 취득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취득한다고 해서 1억 5천짜리가 두 개 있으신 건데 이렇게 되면 82,000원이에요. 전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세는 그냥 보지 않아요. 부담되는 그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택이 많아져서 저처럼 18채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 또한 부동산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를 계산하시는 건데 양도세는 우리가 개인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매매사업자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세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소득세율표입니다. 매매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하면 납부하게 될 세율입니다. 그래서 6에서 42% 구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미 소득이 있으시고 뭐 월급 받는 게 있으시면 이미 세율 6%, 15%는 썼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소득이 5천만 원이다 하면은 6%, 15% 구간은 이미 월급으로 다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매매사업자로서 부과되는 세금은 15%가 아니라 여기 구간은 이미 월급으로 다 쓰셨기 때문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플러스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5천이고 여러분들이 매매사업자로 단타해서 3천만 원을 벌었다 하면은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8천만 원까지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사업자로서 추가되는 세율은 24%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세율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단타 매도하게 되면 77%의 세율을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3대 세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취득을 하고 보유를 하고 양도하는 데 있어서 내는 세금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재산세는 세금도 낮지만 우리가 단타 매도하는 시점이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시면 재산세조차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세금은 아니지만 대출 부분에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질문이 많은데 현재 수도권에서 가능한 사업자 대출은 전자상거래 대출밖에는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요. 규제 지역에서는 전자상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지금 현금 납부하시거나 아니면은 대부대출을 받으셔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가계대출 가능하다던데요. 가계대출은 가능은 한데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되면 매매사업자로서 양도하게 되면 사업자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 취득으로 봅니다. 왜냐면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로 취득한 게 아니라고 봐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77%의 세율을 낼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그러면 가계대출 받고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6개월 내에 매도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매매사업자로서 양도는 인정이 되겠지만 대출에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3년 6개월 안에 전입신고한다는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대출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 결론은 규제 지역에서는 대부대출 아니면은 현금 납부로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대출로 활용하시면 사업자 대출은 다 막혔고 가계대출로 가게 되시면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쪽은 어떠냐? 그쪽은 매매사업자로서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대출 부분에서 지방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부분에서 다주택자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다주택자 대출 안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규제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주택자도 비규제 지역에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대출 수도권에선 가능하고요. 비규제 지역에선 매매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부분에선 사실 다주택자가 크게 뭐 불리할 게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불리한 건 제일 불리한 건 사실 취득세예요. 취득세 8% 12% 요게 좀 큽니다. 물건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8% 12% 내도 매도 차익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자산세, 양도세, 대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리치스쿨 멤버들 중에서는 다주택자도 많으시고 여러 개 동시에 입찰하고 매도하시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다 다주택자분들이 투자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무조건 4.6%입니다. 취득세가 일괄세율로 4.6%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되는 8% 12%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하실 게 있어요. 취득세 4.6%만 내고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이 싸게 받아야 돼요. 경기도 평택 합정동에 있는 마크힐스라는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3룸 오피스텔이요.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면적 보시면 25평입니다. 84제곱이에요. 이 물건을 얼마에 받으셨냐? 2억 3천에 감정이 된 걸 1억 3천에 받았습니다. 56%의 낙찰을 받았고 대출이 90%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분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12%를 피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은 4.6%가 부과가 되니까 4.6%를 냈는데 그 내는 거에서 끝이 아닙니다. 1억 3천에 받아서 1억 9천에 매도를 했으면 매도차익이 6천만 원이죠. 세전으로. 그러면 다 떼고 그래도 한 4천 정도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세후 수익이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200만 원 정도를 뭔가 비용으로 그리고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에요. 주택에서 부과되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건물분 부가세 10%를 무조건 납부를 해야 돼요. 국민평형 이하 주택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면적 제한 없이 면적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세가 부과가 돼요. 그게 뭐냐면 건물분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그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일단 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취득세. 이거는 우리가 낸 취득세고요. 뭐가 있냐면 취득세 지원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는 취득세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택은 취득세가 1.1%죠.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은 1.1% 세율로 계산을 하고 내 물건을 사준단 말이죠. 근데 이 물건은 취득세가 4.6%입니다. 결국 이제 똑같이 주택으로서 어필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내 거는 취득세 4.6%고 다른 경쟁자 물건은 1.1%예요. 그럼 내가 그 취득세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집을 사겠죠. 그래서 나머지 1.1%와 4.6%의 차이 3.5%만큼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자분이 동등한 선에서 다른 경쟁 물건과 비교해서 내 거를 보겠죠. 취득세 지원할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부가세 10%와 취득세 지원 3.5%, 나취득세 4.6% 하면은 이 세 개를 합치면 세금이 얼마냐면 2,500만 원의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데 소득세는 또 세전 매도 차익에서 내요. 6천만 원 매도 차익에서 내기 때문에 소득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까지 계산을 하면 이제 400만 원이 또 추가가 돼요. 3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굉장히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싸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계산하는 수익률 40% 계산해서는 거의 똔똔이에요. 그래서 40%가 아니라 거의 80% 정도 수익률 계산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80% 40%의 기준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녹여서 낙찰을 받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난이도가 일반 빌라보다 한 2~3배 이상 높습니다. 팔릴 때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또 좋은 물건을 잡으면 매도 기간이 이분처럼 좀 짧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이 9월 22일 날 낙찰 받고 잔금을 10월 말에 내서 매도를 1월 19일 날 했으니까 거진 한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신 거거든요. 되게 잘 판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조사를 잘해야 돼요.
얼마에 팔리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부가세라든지 취득세 지원, 그리고 내가 내는 취득세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주택수가 이미 차신 분들, 다주택자이신 분들, 그 말은 이미 투자를 해본 분들일 거예요. 단타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 보유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경험치 쌓였을 거기 때문에 오피스텔 이런 거를 계산해서 입찰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주택자의 어떤 규제, 다주택자의 불이익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투자 를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도권 공시지가 1억 이하, 요거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 할 때 주택수에서도 빠지지만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가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하긴 합니다. 다주택자들도 입찰을 참여하기 때문에. 광남님의 사례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04호 물건입니다. 9.5평인데 여기가 방이 3개거든요. 왜냐면 서비스 면적이 전용 면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면적은 한 12평 정도 돼요. 근데 서비스 면적이 포함됐냐 빠졌냐는 사실 도면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보고 알 수 없어요. 어디 써있지 않거든요. 약간의 감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전용 면적이 9평이면 보통 원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3룸인 걸 보면 진짜 순수하게 9평이면은 이 3룸이 나올 수가 없는 평수예요. 그래서 9평인데 3룸인 걸 보고 서비스 면적이 빠져 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각과 주변의 부동산들 아니면 이 건물을 지으신 분들만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보를 얻었다, 서비스 면적이 빠져 있는 걸 알았다 하면은 내가 입찰가를 좀 더 높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12평, 13평 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이 좀 그런 메리트가 있었고, 당연히 공시지가는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즉 9.55평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공시가 1억 이하였어요. 부천의 신축인데 3룸이 공시가 1억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정말 잘 찾아준 물건이고, 4층이지만 엘베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1억 2,800짜리가 얼마에 매도됐냐면 1억 8천에 매도가 됐습니다. 총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도소득세 680만 원 포함해서 순수익이 3,800만 원입니다. 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없는 물건으로 순수익을 3,800 남긴 거예요.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현금 납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업자 대출로 80% 받으셨으면 이거 수익률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0% 나옵니다. 투자금 3,80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3,800 이하의 투자금으로 3,800을 버셨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100%가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9평 중에서 2룸이고 3룸인 걸 찾아보면 실제 그게 9평이 아니라 12평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포인트로 좀 작은 평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가 낮으려면 수도권에서는 평수가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물건이 진짜 순수하게 원룸인 것도 있지만, 원룸인 건 하시면 안 돼요. 2룸 이상은 돼야 됩니다. 1.5룸도 안 돼요. 그래서 9평, 10평 중에서 2룸 이상인 걸 찾으신다면, 그 중에서 또 부천이나 수원 쪽은 매도가 2룸 이상은 또 되기 때문에 단타 매도를 하실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천에 매도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보통 이제 매도가가 많아봐야 한 150% 정도거든요. 공시가 기준으로. 근데 180%를 잡았다는 건 실제 면적을 한 13평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2억 넘어가면은 그건 한 15평 이상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한 12평, 13평 정도는 실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1억 8천에 매도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빌라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9.55평이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평이 다 똑같은 9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가 또 어렵기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국민평형 84제곱이면 바닥 면적을 다 재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빌라는 다 달라요. 실거래도 다 다른데 면적도 다 달라.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빌라마다의 어떤 모양새도 다 다릅니다. 보통 단계수를 가지고 유추를 하죠. 이거를 꼭 알아야지만 입찰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정도? 공동담보 사례고요. 4개월 만에 매도 계약을 한 건데, 여러 개 나온 집을 이분이 한 6개 들어가서 3개를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6개 들어가면 한두 개 정도 받는 건데 3개나 받아가지고 사실 되게 놀랬고, 본인도 이제 취득세 중과를 받겠구나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주택이 한 채 있는데 6개 들어갔다는 건, 만약에 진짜 6개가 다 되면 진짜 뭐 12%를 몇 개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다 될 리는 없지만 맥시멈 3개 정도 될까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집은 8%, 12%까지 납부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8%, 12% 낸다라고 하면은 그거 마이너스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정가의 50%를 써버리니까 실제 매도했을 때 매도 차익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거죠. 세 채 중에 2채는 남아있고 한 채는 매도가 됐거든요. 한 채 1억 1,500에 받은 게 1억 8천에 매도가 됐어요. 세전 차익이 6,500인데 취득세 12% 못 낼까? 라고 하면은 1억 1,000에 취득세 12%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6,8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내도 5,6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나머지 비용들 내면 그래도 한 4천만 원 후반이 남는다는 거죠. 실제로도 대출 90% 받으셨고, 총 비용, 등기비, 명도비, 잔금 납부를 처음에 하셨나 봐요. 여기서 계산한 거는 이제 1.1%로 계산을 했습니다. 12%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총 비용이 뭐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수익이 3천 중반 정도는 남는 겁니다. 세후 수익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짜리면은 1억 2천의 세금이기 때문에 12%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 10억짜리 가지고 1억 2천 싸게 사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아파트는. 근데 빌라는 수익률이 막 30%, 40%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취득세 12% 1200만원 1000만원 돈을 내도 남는 게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매도 차익을 보통 3000, 4000 그 이상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세후 수익으로 4500을 남겼는데 다음 팔 거는 8% 12% 취득세라서 좀 줄긴 하겠지만 이렇게 팔 집이 지금 두 채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의 매도 차익을 합치면 세후로 1억이 넘습니다. 8% 12%를 내도. 그래서 공동담보 물건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시세보다 월등히 싸게 살 수 있다, 그냥 취득세까지 계산해서 입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취득세 8% 12%를 나올 줄 모르고 낙찰을 받으면 문제지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취득세 8% 12%는 내 돈으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야 돼서 내 투자금이 좀 목돈이 좀 있으셔야겠지만 그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최저가로 여러 개 찔러보기가 하나가 있고 내가 여력이 안 된다, 어쨌든 입찰 보증금 10%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또 크거든요. 그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실 분들은 입찰가를 대신 좀 올려 써야겠죠. 확률을 높여야 되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입찰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최저가로 여러 개 쓰는 것도 확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확률이 낮은 거 곱하기 채수만큼, 입찰한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확률이 3%인데 6개 들어가면 18%거든요. 근데 하나 들어가실 분은 3%에 하나 들어가면 너무 확률이 희박하니까 입찰가를 올려서 18%로 만드는 거죠. 마지막 사례는 이제 지방은 공시지가가 1억이 아니라 2억까지도 취득세 중과에서 빼주고 주택세에서도 빼줍니다. 그래서 2억 이하 아파트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2억 이하가 아니라 1억 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서는 취득세 중과 빠지죠. 1억 5천짜리가 반값이 돼서 7,500이 돼 있을 때 9,200만 원에 입찰을 하신 거예요. 입찰은 11명이 들어오셨고 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5구제곱 아파트고요. 요거는 이제 매도가가 1억 4천이에요. 그래서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1억 4천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상당히 잘 파셨죠. 낙찰 받은 시점은 10월, 잔금 납부는 11월 말일 테니까 거진 한 5개월 정도 걸리셨네요. 5개월 정도 걸려서 9,200에 낙찰 받은 걸 1억 4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인테리어를 좀 빡세게 하셨군요. 투자금이 한 인테리어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후 수익이 1,500만 원 해서 수익률로 치면은 한 40%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근데 지방 아파트 2억 이하로 수익률 40%에 준하게 맞추는 건 되게 어려워요. 입찰 경쟁이 많이 붙기 때문에, 가격 조사가 워낙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500만 원 세후 수익이지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 차익도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도 많이 안 들어갔고 생각보다 위치도 뭐 나쁘지 않죠. 여기 3호선 아마 대구 노선 매천역 바로 역세권 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매도 안 돼서 뭐 물리거나 뭐 이런 걱정은 사실 없죠. 워낙 가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받은 거고, 이것도 취득세 중과가 없는 물건이고 아마 대리 입찰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받아서 매도를 했다. 지방 아파트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신 입찰 경쟁이 좀 이렇게 11명 많이 들어오니까 입찰 경쟁이 있을 걸 생각하고 너무 가격을 싸게 받으려고 하면 낙찰이 안 되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가격 조사가 쉬운 만큼. 지방 아파트를 입찰해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입찰해도 되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 그리고 아파트 투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인구 소멸이라든지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단타 매도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전혀 고려할 게 아닙니다. 지금 사서 당장 다음 달에 매도할 거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게 몇십 년 뒤지 우리가 매도하는 그 3개월 기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쉽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려운 거는 내가 2년 보유를 한다, 4년 보유를 해서 매도할 거다. 그 시점에 가격이 얼마냐, 도대체 누가 그때 가격을 알 수 있냐는 거죠. 이제 그런 투자를 할 때는 미래 가치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경매는 일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인지만 판단해서 지금 2억이야, 그럼 1억 6천, 1억 7천을 쓸 거냐, 이 고민만 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경매라는 선입견만 제거해 놓고 보면 나머지는 너무 쉽습니다. 공인중개사 가서 사는 이런 게 취득은 쉽지만 이걸 보유하면서 내가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걱정하고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실제 손실도 봤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하고, 그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는 너무 쉽지만 내 돈이 들어가고 나면 진짜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내 돈이 막 좌지우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초보자분들일수록 전 경매 배워서 그냥 내가 지금 조사한 가격에 팔고 그 차익을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진짜 큰 돈이거든요. 누군가한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의 정규 강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규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후기가 476개고 5.0 만점입니다. 강의를 듣고 만족을 하셨으니까 후기도 쓰시고 별점도 만점을 주셨을 거잖아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18가지 혜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평생 이메일 상담할 수 있는 이메일권부터 해서 명도, 세무, 입찰, 대행, 대출 상담사님 연결, 대부 대출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졸업하신 분들, 이미 단타 매도로 도 같으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요즘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 추천도 막 여기서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보다 먼저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만족하고 추천을 받는 거는 훨씬 더 안정감이 들겠죠. 새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또 형성해 드리고 주기적으로 또 세미나나 신년회를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리치스쿨에 한번 등록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 모든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다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반이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 11일 날 평일반은 개강을 하고요. 주말반은 6월 13일 개강을 합니다. 시간은 주말반 1시, 평일반은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 라이브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도 사례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2개 정도 주제를 정해서 경매와 관련된 좀 팁들, 흔하게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의 좋은 사례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